교육청 상담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장소영은 학대 의심 아동 상담 팻말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린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영 씨 맞죠? 들어오세요. 중년 여성 상담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정서불안, 학습 압박, 방임 의심 상태라는 학교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하린이를.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강혜수, 64, 강신교육재단 이사장이자 하린이의 친할머니였어요. 저는 하린이 친할머니 강혜숙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 왔어요. 소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다시 그 집안으로 소영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올해 37이 된 이혼녀였어요. 새벽 5시부터 초등학교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아니, 39살 전 남편 강도윤과 헤어진 지 벌써 5년이 흘렸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이 강도윤을 처음 만난 건 재단회계 감사 때였어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던 소영이 강신교육재단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장소영 씨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윤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소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방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에 소영의 마음이 녹았어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강혜숙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도윤아, 저런 애를 왜 데려왔니?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잖아. 어머니, 소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씨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배경이 중요하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집안이 어떤지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소영은 참았습니다. 도윤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1년 후 하린이가 태어났어요. 소영은 행복했습니다. 도윤과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좋았어요. 우리 하린이 정말 예쁘지? 아빠 닮아서 똑똑할 것 같아. 도윤도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강혜숙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이거 봐. 소영이가 재단 회계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했어. 뭐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지원금, 횡령 증거까지 있어. 소영은 절규했어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소영아, 어머니가 거짓말할 리 없어. 그리고 이 증거들이. 도윤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회계 파일, 복사 기록, 소영의 USB 사용, 내역,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했습니다. 설명해줘. 이게 뭐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누군가 조작한 거야. 이렇게 정교하게 조작하는 게 가능해? 도윤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는 당신 아내야. 왜 날 안 믿어?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날 모르겠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그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려고 꾸민 거야. 하지만 도윤은 끝까지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 소영아, 정말 실망이다.
그 한마디에 소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소영은 하린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린아, 엄마랑 새로운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왜 그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지, 왜 사랑한다던 사람마저 등을 돌렸는지. 다음 날 오전,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린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교무부장 선생님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소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린이가 다쳤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소식이에요. 하린이가 강신교육재단의 영재학교 면접 대상자로 추천됐거든요. 소영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어요. 강신교육재단.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강신교육재단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재단이죠. 이사장님이 직접 영재들을 선발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하린이처럼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만 갈 수 있어요. 소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신교육재단 이사장 강혜숙, 전 남편 도윤의 어머니, 하린이의 친할머니. 그런데 이제 와서 하린이를 영재학교에 보내겠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소영의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강신교육재단 본관 대강당. 소영은 하린이 손을 꼭 잡고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커다래. 하린이가 신기해하며 둘러봤어요. 강당 앞쪽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훈훈하고 지적인 모습이었어요. 안경을 쓴 채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시간이 멈췄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그 얼굴.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소영을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강혜숙이 올라왔어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강신교육재단 이사장 강혜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재단의 특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선발된 아이들은 기숙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죠. 기숙학교. 그 단어가 소영의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하린이와 떨어져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하린이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 기숙학교 가기 싫어. 엄마랑 떨어지면. 나 어떡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혜숙의 시선이 소영을 향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와중에 강혜숙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장소영 씨 아닌가? 소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하린이가 정말 많이 컸네. 우리 도윤이 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하린이가 소영 뒤로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 강혜숙이 무릎을 꿇고 하린이와 눈을 맞췄어요. 하린아, 할머니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너를 아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소영이 하린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강혜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소영 씨, 우리 조금 얘기할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할인이는 전국 상위 1% 영재예요. 하지만 지금 환경으로는 그 재능이 묻힐 거예요.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 재단 기숙학교는 하버드 진학률 80%예요. 할인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아니면 제대로 된 미래? 소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5년 전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요. 지금은 할인이가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엄마, 집에 가자. 할인이가 소영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당을 나오며 뒤돌아보니 강혜숙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소름 끼쳤어요. 차에 올라탄 후에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집에 도착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심장이 멈췄어요. 그 목소리,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 오랜만이야. 어머니한테 들었어. 할인이가 영재학교 면접 대상자라며?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내일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할인이에 관한 일이야. 중요한 얘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영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세상이 다시 그를 소영 앞에 데려왔습니다. 같은 날 밤, 강신교육재단 이사장실. 강혜숙은 책상 앞에 앉아 할인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 IQ 148점. 완벽해. 혜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40년 전, 강혜숙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도윤이 엄마, 친정이 어디래? 시골. 이라고 들었는데요. 에구,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네. 집안이 그래서야. 그 모욕을 잊을 수 없었어요. 손톱을 깊이 박아도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져도 견뎠어요. 그래서 도윤을 서울대에 보냈습니다. 재단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강혜숙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날 실망시켰어. 소영이 같은 여자랑 결혼하다니. 5년 전 기억이 생생했어요. 소영을 쫓아낼 때 회계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이제 할인이가 있어. 저 아이만 제대로 키우면 도윤 뒤를 이을 강신 2세대 완성이야. 할인이는 특별했습니다. 수학 천재의 언어 능력까지 뛰어났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MIT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손에선 불가능해. 저런 환경에서 무슨 교육을 받겠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부장, 교육청 긴급 상담, 어떻게 됐어? 네. 이사장님, 학대 의심 케이스로 접수됐습니다. 좋아. 할인이 담임교사는 이세진 선생님한테 압력 넣었습니다. 상담일지도 말씀대로 수정됐고요. 강혜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완벽하군. 5년 전엔 도윤만 속이면 됐지만 이번엔 법까지 내 편이야. 교육청, 학교, 재단 모두 내 손 안에 있어. 소영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 여자는 5년 전처럼 또다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재단 근처 카페. 소영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이 말랐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5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될 줄 몰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소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컵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했고요. 오랜만이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정말 잘 컸더라. 설명회장에서 봤어. 그렇구나. 어머니가 영재학교를 추천하셨어. 솔직히 할인이한테는 좋은 기회야. 미래를 위해서. 소영이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5년 동안 쌓인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 시어머니 말만 믿는 거야?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5년 전처럼 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말만 믿는 거냐고. 소영아, 그때 일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횡령도, 회계 조작도. 근데 당신은 날 안 믿었잖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5년 동안 혼자 할인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공부방 운영하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번에도 똑같잖아. 할인이 학대 의심이라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웃기지 마. 난 할인이를 목숨보다 사랑해.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학대 의심? 그게 무슨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회계 서류. 너무 완벽했던 증거들. 설마 그때도 소영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정말 조작한 걸까요? 모르는 척하지 마. 시어머니가 다 꾸민 거잖아. 교육청까지 동원해서.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교육청 상담 통지서였습니다. 봐. 정서불안. 학습 압박. 방임 의심. 이게 뭐야? 내가 할인이를 학대한다고? 도윤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확인해 봐야겠어.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소영 말이 맞다면 도윤은 5년 동안 무고한 사람을 의심한 거였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조작된 거야. 5년 전처럼 시어머니가 할인이를 빼앗으려고 꾸민 거라고.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권력이니까, 재단, 이사장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5년 전에도 지금도 나보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지. 소영아, 잠깐. 할인이는 내가 지킬 거야. 당신들한테 맡기지 않을 거야. 소영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할인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이세진은 빈 교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2개의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원본을 클릭했습니다.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 어머니와 애착관계 매우 안정적. 특이사항 없음. 수정본을 클릭했습니다. 정서불안 징후 관찰됨. 어머니의 방임 및 무관심 의심. 긴급 개입 필요 등이 써 있었어요. 이세진의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전 강혜숙이 직접 학교에 왔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재단이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는지. 이세진은 USB를 꺼냈어요. 원본 파일을 조용히 복사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같은 시각. 이세진은 USB를 가방에 숨긴 채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영의 집에서 소영은
할인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사람도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아, 오늘 얘기 생각해봤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내일 할인이 담임 선생님 만나보려고 해. 소영은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멈췄어요.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할인이 다니는 초등학교. 도윤은 교무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제 소영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또 시어머니 말만 믿는 거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교무실 안에는 이세진 선생님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할인이 아버지요. 이세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윤이 이세진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 할인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상담일지를 봤는데 이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상담일지요? 네, 정서불안, 학습 압박, 방임 의심이라고 되어 있던데.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통지서였어요. 이게 정말 맞나요? 제가 알기론 할인이는 건강한 아이인데. 이세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일주일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혜숙이 직접 학교에 온 그날.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재단이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는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세진은 도윤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세진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겠어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2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상담일지 할인 원본. 헙. 상담일지 할인 수정본. 헙.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죠? 원본을 먼저 보세요. 원본 파일이 열렸어요. 학생명, 강할인. 관찰, 내용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 어머니와 애착관계 매우 안정적. 학습, 의욕 높으나 스트레스 없음. 교우관계 원만. 특이사항 없음. 담임교사 소견 할인이는 정말 밝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장소영 씨도 매우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수정본은 이건 강신교육재단 이사장님이 시키신 대로 쓴 거예요. 수정본이 열렸습니다. 학생명, 강할인. 관찰, 내용, 정서불안 징후 관찰됨. 과도한 학습,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머니의 방임 및 무관심 의심. 긴급 개입 필요. 권고사항. 전문기관 위탁 검토 요망.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시켰다고요? 이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단 후원금이 끊기면 학교 프로그램들이 다 중단돼서.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이혼, 조정실. 소영이 울면서 말했던 것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시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거야. 왜 날 안 믿어줘? 그때 도윤은 어머니를 믿었어요.
회계 서류도 완벽했고 증거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도 이런 식이었구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저예요.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 소영에 대한 죄책감, 할인이에 대한 미안함. 선생님, 이 파일들 혹시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미 교육청에 제출된 건 수정본이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죠. 도윤이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도윤 선생님. 네, 할인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어머니 장소영 씨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영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5년 동안 의심했던 것을 소영이 받아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니. 지금 어디야? 밖에 있어요. 재단으로 와. 급한 일이 있어. 강혜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소영이하고 만났다며? 도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재단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신교육재단 이사장실. 강혜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찍힌 도윤과 소영의 모습이었어요. 역시 그 여자가 도윤이를 선동했군. 혜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세진 선생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아침에 할인이 아버지가 학교에 갔다며? 그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 이세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정말. 강혜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재단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선생님. 네.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 없겠죠? 이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세진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했을까? 하지만 이미 도윤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강신교육재단 이사장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강혜숙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도윤이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영이하고 만났다며? 네. 뭘 얘기했어? 도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할인이 영재학교 얘기요. 강혜숙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뿐이야? 네. 거짓말하지 마라. 혜숙이 책상 위 사진들을 도윤 앞에 놓았어요. 카페에서 격렬하게 대화하는 모습, 소영이 울면서 나가는 모습. 이게 영재학교 상담 같아 보여?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감시했어요? 감시가 아니라 걱정이었어. 그 여자가 또 너를 현혹할까봐. 현혹이요? 5년 전처럼. 도윤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5년 전에 정말 소영이가 회계 조작을 했나요? 강혜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말이야? 정말로요. 확실해요. 당연하지. 증거도 다 있었잖아. 도윤이 USB를 꺼냈어요. 이것처럼요? 강혜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할인이 담임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상담일지, 원본이랑 수정본이 다 들어있어요. 도윤이 USB를 흔들었습니다. 원본에는 할인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본에는 정서불안에 방임 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조작하게 했잖아요. 조작이라니, 그건 전문적 판단이야.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죠? 소영이 회계 조작했다고 거짓 증거 만들어 놓고 강혜숙이 일어났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아,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어머니가 소영이를 쫓아내려고 꾸민 일이라는 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소영이를 의심한 것도, 할인이랑 떨어져 산 것도. 후회. 뭘 후회해. 너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전국에서 알아주는 강사고, 재단도 안정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가족이 중요해요. 소영이도, 할인이도. 그런데 어머니가 다 망쳐놨잖아요. 강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던 그때,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때, 망쳤다고? 내가 널 여기까지 키워놨는데.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내고 재단까지 만들어줬는데. 어머니, 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 너만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이 모든 걸 만든 거야. 강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걸 버리고 소영이 같은 여자한테 가겠다고? 절대 안 돼. 소영이 어때서요? 좋은 사람이에요. 할인이도 잘 키우고 있고 좋은 사람이긴.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가 뭘 해줄 수 있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틀렸어요. 돈이나 배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실을 봐. 할인이가 진짜 훌륭하게 자라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해. 소영이가 할인이를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 아닌가요? 강혜숙이 책상을 탁 쳤어요. 사랑으로 뭐가 돼? 할인이는 천재야. IQ 148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 그런 아이를 좁은 공부방에 가둬두겠다는 거야? 할인이가 행복하다면 상관없어요. 행복하긴. 나중에 커서 후회할 거야. 왜 어릴 때 더 좋은 교육을 안 받았냐고. 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뭐가 그만이야? 할인이는 소영이가 키울 거예요. 저도 이제 소영이한테 사과하고. 안 돼. 강혜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어. 어머니, 너 그 여자 선택할 거야. 나 선택할 거야? 도윤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제 가족을 선택하겠어요. 강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USB는 제가 가져가겠어요. 필요하면 교육청에 제출할 거예요. 도윤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강혜숙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어요. 이것도 들어볼래? 도윤이 돌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5년 전 내가 듣지 못한 진실이야.
녹음기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구장 이사장님, 회계 서류 조작이 완료됐습니다. 강혜숙, 혹시 들킬 위험은 없겠죠? 박구장 없습니다. 완벽하게 소영 씨가 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강혜숙 좋아요. 이제 도윤이한테 보여주면 되겠네.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이야. 너를 위해서. 강혜숙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건 다 치워버릴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쉬운 일이었어. 돈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거든. 소영이는 정말 무고했던 거네요. 무고하긴 뭐가 무고해. 애초에 우리 집안과 안 어울리는 여자였어. 도윤이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누가 누구한테 실망이야? 내가 더 실망스러워. 도윤은 문을 열었어요. 어디가? 소영이한테요. 사과하러.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소영의 집. 소영은 할인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상했어. 왜? 아침에 누가 찾아왔는데 선생님 얼굴이 하얘졌어. 소영의 손이 멈췄어요. 누가? 모르겠어. 아저씨였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소영아, 뭐하러 왔어요? 사과하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요? 5년 전 일. 그리고 지금 일도.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갑자기 왜? 도윤이 USB를 꺼냈어요. 이걸 봤어. 할인이 상담일지, 원본이랑 수정본. 그리고 어머니가 5년 전에 한 일도 다 알았어.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서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 너한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5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할인이가 현관으로 뛰어왔어요. 아빠. 할인이가 도윤을 봤습니다. 기억 속의 아빠였어요. 할인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이 현관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밤, 강신교육재단 이사장실. 강혜숙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박 부장. 네. 이사장님. 비상계획을 실행하자. 비상계획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순 없어. 강혜숙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교육청에 추가 보고서를 올려. 무슨 보고서요? 소영이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목격담. 그리고 도윤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견서.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돈이면 뭐든 진실로 만들 수 있어. 전화를 끊고 강혜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야. 일주일 후. 교육청 대회의실. 소영은 할인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였습니다. 앞쪽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강혜숙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강할인 양의 양육권 및 교육권에 관한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장이 말했어요. 먼저 강신교육재단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혜숙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정장을 입고 강당한 모습이었어요. 위원님들, 이 사안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 아동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혜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올렸어요. 하린이는 IQ 148의 수학 천재입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요. 하지만 현재 양육 환경은 강혜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장소영 씨는 새벽 청소일과 공부방 운영으로 하루 종일 바쁩니다. 아이는 사실상 방임 상태죠. 소영의 가슴이 조였어요. 또한 여러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잠깐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님들, 발언권을 주십시오. 강도윤 씨는 아버지 자격으로 참석하신 거죠? 네. 그리고 증인으로도 왔습니다. 도윤이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중요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파일이 떴어요. 할인일 상담일지, 원본과 수정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게 뭡니까? 할인이 담임교사가 작성한 원본 상담일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강신교육재단의 압력으로 조작된 수정본이고요. 원본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 어머니와 애착관계 매우 안정적. 특이사항 없음. 수정본도 함께 떴어요. 정서불안 징후 관찰됨. 어머니의 방임 및 무관심 의심. 긴급 개입 필요. 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조작이라고요? 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박구장 이사장님, 회계 서류 조작이 완료됐습니다. 강혜숙, 혹시 들킬 위험은 없겠죠? 박구장 없습니다. 완벽하게 소영 씨가 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심의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5년 전 일입니다. 저희 전 부인 장소영 씨를 모함하기 위해 강신교육재단이 회계 서류를 조작한 증거예요. 강혜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죠? 도윤이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강혜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할인이를 빼앗기 위해 똑같은 수법을 쓰신 거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에는 제가 어머니를 믿고 소영이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제 실수로 가정이 파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심의위원장이 강혜숙을 바라봤어요. 강 이사장님, 해명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혜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할인이 담임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세진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강신교육재단의 압력에 못 이겨 상담일지를 조작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할인이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장소영 씨도 매우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계셔요. 이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심의위원장이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심의가 재개됐어요.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아린 양의 양육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어머니 장소영 씨가 계속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소영이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강신교육재단의 위탁 요청은 기각합니다. 강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또한 관련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강혜숙은 변호사와 함께 황급히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소영은 할인이를 꼭 안았어요. 할인아, 엄마가 지켜냈어.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 엄마, 울지 마. 할인이가 소영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기쁜 눈물이야. 정말 기쁜 눈물이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영아, 네, 나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소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5년 동안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하린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도 같이 있자.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소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어요. 천천히 해보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천천히. 서두르지 않을게. 세 사람이 교육청을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작은 카페. 소영과 도윤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하린이는 옆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신교육재단 어떻게 됐어? 소영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셨어. 수사도 받고 계시고.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후회돼? 뭘? 어머니를 고발한 거.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안타깝긴 해.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야. 소영이 도윤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엄마, 하린이가 뛰어왔어요. 숙제 다 했어. 우리 하린이 정말 똑똑하네. 도윤이 하린이를 안아줬어요. 아빠, 내일 우리 집에 올 거지? 응, 갈게. 세 사람이 함께 카페를 나왔어요. 저녁 무렵, 소영의 작은 집.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소영은 반찬을, 도윤은 밥을, 하린이는 상을 차렸습니다. 맛있다. 하린이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소영이 웃었어요. 정말, 응. 그리고 아빠가 만든 밥도, 도윤도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빠. 응. 할머니는 언제 우리 보러 와?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조금 바쁘셔. 하린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금세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돼. 소영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같은 집. 소영과 도윤은 공식적으로 재결합했어요. 하린이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 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축하해줬거든요. 하린아,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소영이 물었어요. 수학자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 그런데 뭐가 되든 상관없어. 왜?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돼. 하린이가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강혜숙은 혼자 앉아 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하지만 이 작은 집에서는 진짜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진 가족이요. 소영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하린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 가난해도, 작은 집에 살아도, 진짜 부자는 바로 우리다. 일기장을 덮으며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가난한 집에도 아이의 하늘은 있구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작은 채널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